네, 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김혜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숭여자고등학교 정재원입니다. 네, 우리 고3 학생들에게 고비가 3번 찾아온다고 합니다. 첫 번째 고비는 날이 따뜻해지는 5월이고요. 두 번째 고비는 아무래도 이제 더워지는 여름방학. 또 세 번째 고비가 이제 수시 전형 이제 이후에 접수 이후에 9월과 10월이라고 하는데요. 5월입니다. 첫 번째 고비가 찾아왔죠. 선생님, 고3 담임 맡고 계시잖아요. 네. 우리 학생들에게 조언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은 조언이라고 해봐야 이제 백약이 무효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본인들이 느끼지 않고서는 참 쉽게 해결되지는 않는데, 그래도 좀 더 이제 그 긍정적인 어떤 그 해결책을 드린다면은 모의고사나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시험이 고3 때는 꾸준히 3, 4주에 한 번씩 있으니까 네. 단기 목표를 세워서 준비하신다면 조금 덜 슬럼프에 빠질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해 봅니다. 네, 조금 짧게 끊어가는 그렇죠. 그런 방법이 있겠군요. 네. 자, 그럼 오늘 상담 함께 해주실 최고의 진학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 드릴게요. 네, 정정 선생님, 우리 학생들 이제 6월 모의고사 이전에 좀 필요한 것들을 많이 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너무 바쁘니까 좀 그 서류에 대한 준비들 탄탄히 하면 좋을 텐데요. 어떤 부분들 좀 체크해야 될까요? 예, 그 6월 모의고사 보통 보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반수생들이 들어옵니다.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본인이 공부하는 양에 비해서 성적들이 대부분 안 나오면 6월 달부터 이제 갑자기 생각 안 하던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고민을 하죠. 그리고 자기소개서 2달 잡고 있다가 또 성적 떨어지면 또 계속 악순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리 좀 학종을 준비하실 때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요. 먼저 생활기록부를 먼저 보시고요. 자기의 장점과 단점을 좀 나눠보시고요. 자기 장점에 대한 것들은 구체적으로 부각을 시켜야 됩니다. 보통 자기소개서 보면 나는 뭐 했고 열거식은 큰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단점, 예를 들어서 단점에 대한 해명을 하는데 결석, 무단결석이 많다든가 변결이 많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한 성실도에 대한 거에 평가를 안 좋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해명을 좀 해야 되고요. 성적의 순서들이 예를 들어서 쭉 올라가면 상관이 없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떨어졌다 그러면 그 부분도 내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런 성적이 좀 내려갔다는 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그 리스트업을 좀 해놓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생기부를 보면서 이제 자신이 강조할 부분들을 강조하라. 아재 개그 중에서 이제 PR이 뭔지. PR요? 나를 PR하라? 그래서 이제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아니라 이런 이제 개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기소개서가 이제 그런 네. 부분이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자소서 쓸 때 자신을 잘 파악하시기 바라고요. 안성환 선생님께서는 지금 네. 그 고민하는 학부모님들, 네. 학생들이 성적이 안 올라서 고민하는 학부모님들, 특히 이제 우리 안성환 선생님께서 학부모님들한테 인기가 참 좋으신 아, 분이거든요. 그래요? 한번 그분들에게 조언 한번 해주시죠. 아까 하셨던 말씀대로 백약이 무효입니다. 예. 일단은 아이들을 믿고 기다려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네. 오늘 우리 반 애들한테도 똑같은 그 조회 상황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예전에 제가 잠시 운동할 때 얘기를 좀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기록이 올라갈 때 보면은 계속 비스듬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일정한 그 기간이 좀 있습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있고 어느 순간 그 기간을 지나면 훌쩍 자기 자신이 성장한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 아이들 11년 놀고 2개월 공부했잖아요. 예. 충분히 좀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아이들도 포기하지 않게끔 많이 칭찬해 주시고 북돋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묵묵하게 우리 아이들 뒤를 받쳐주시고 또 정말 칭찬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과정 좀 칭찬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도 우리 학생들 기운을 북돋아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상담 중인데요. 상담을 원하는 학생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02-311-5441에서 2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가끔 가다가 아재 개그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시작합니다.
자, 1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를 거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입시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볼까요? 오늘 만나볼 학생은 자연계열 고3 학생 학부모입니다. 아직 장래 희망을 정하지 못한 학생이고요. 내신은 평균 3.51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5.63등급. 학생의 키워드는 리더십, 학교생활 충실자,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희망대학은 한양대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부 학생부 종합전형, 중앙대 컴퓨터공학부 탐구형 인재전형, 이화여대 컴퓨터공학과 미래인재전형입니다. 네, 자세한 상담 위해서 학부모님과 연결을 좀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컴퓨터공학과를 지원하는 고등학교 학부모입니다. 네. 어머니, 근데 우리 학생 그 입시 상담서를 좀 보니까요. 컴퓨터 공학과를 희망을 하고는 있지만 장래 희망이 교사였다가 현재 이제 정하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네. 요즘 어떤 쪽에 관심 갖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네, 컴퓨터공학 쪽으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아, 그 지금은 이제 컴퓨터 공학 어느 쪽으로 정도 정해져 있는 정해졌네요. 것 같아요. 자, 그럼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정주원 선생님께서 진행을 해주십니다. 예, 정전 선생님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우리 학생의 간단한 특징과 오늘의 핵심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예, 우리 학생이 정말 그 생활기록부를 보니까 학교 생활을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기보다는 학생회 활동들이나 그런 것들이 정말 영혼을 바쳐서 할 정도로 열심히 해서요. 선생님들이 이 학생이 너무 사랑한다라는 것들이 생활기록부에 많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현실은 냉철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이런 특징들이 대학에서 뽑을 때 어떤 그런 기준을 못 넘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써야 될지, 수시를 써야 될지, 정시를 써야 될지, 아니면 대학을 어디를 져야 될지 몰라서 이럴 때는 조금 더 수시에 집중을 하되 좀 더 냉철하게 본인에 대한 것들의 욕심을 좀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런 특징들을 좀 잡아봤습니다. 예. 네, 우리 학생이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좀 먼저 이 부분부터 해결을 해볼까요? 수시와 정시 경쟁 선생님께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수시 경쟁력은 80, 정시 경쟁력은 20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예, 수시 쪽으로 상당히 많이 기울어져 있는데요. 예, 정전 선생님, 수시 경쟁력을 높게 평가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예,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 4월 성적으로 봤을 때요, 100분위가 47.17입니다. 우리 희망대학 보통 100분위 평균이 한 94 정도 되니까 상당히 지금 성적하고는 괴리감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다른 대학에서 실제 정시 지원을 할 때 4월 성적만으로 본다라고 하면 실제로는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정시보다는 좀 수시에 집중해서 지원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럼 우리 학생한테 유리한 전형 수는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예,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 지금 봤을 때는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상담하면서 가장 고민을 좀 많이 한 학생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생활기록부를 봤더니 학교 생활 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학교에 대한 애정도 넘치고요. 자기가 희생한 부분도 되게 많은데 대학을 실제로 가려면 어느 정도 그 대학에 대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지적 능력이 돼야 되는데 뭐 그 볼 수 있는 내신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제 행동 발달 사항을 보면요. 이 담임 선생님들이 이 학생이 얼마나 사랑을 했는지 너무 그 내용들이 구구절절하고 정말 이런 선생님들이 정말 아이가 너무 예쁘구나라는 걸 느껴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정말 이런 장점들이 대학 가기에 현실적으로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적성 전형을 먼저 중심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과 논술을 좀 비중 있게 나누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적성 전형. 우리 학생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성적에 대한 분석을 나눠볼게요. 먼저 모의고사 성적부터 살펴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 성적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번 4월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은요, 국어 5등급, 그 다음에 수학 4등급, 영어 7등급, 그 다음에 한국사 5등급, 화학 1 3등급, 그 다음에 생명과학 6등급으로 평균 5.125등급입니다. 3월과 4월을 비교해 보면은요, 국어는 5등급을 유지했고요. 그 다음에 수학은 3등급에서 4등급 하락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는 5등급에서 7등급으로 하락했고요. 화학 1은 6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승을 했는데 생명과학은 계속 6등급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이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은요, 사실은 이제 모의고사 점수가 계속 떨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늘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하는데
입시 전략은 정시 중심으로 입시 전략을 짜야지 수시에 대한 지원폭도 좀 넓어질 것 같고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정시를 버리고 가기엔 사실은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실제로는 지금 3월 성적은 평균이 4.75등급인데 4월 달에 5.125등급으로 떨어져 가지고요. 오히려 이제 올라가도 될까 말까인데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게 사실 문제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보면 자신감을 잃다 보면은 자신의 대학의 눈은 저 눈 위에 있는데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자꾸만 무리수를 듭니다. 그러니까 안 하던 뭐 학생부 종합 교과 뭐 이상하게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결과적인 그 스펙트럼이 작아지기 때문에 합격률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또 탐구 영역을 제가 보통 학생이 공부를 학습 관리를 잘하나 보는데 탐구 영역을 보는데 탐구 영역도 지금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물론 앞에서 이제 수시에 대한 집중을 하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정시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뭐 지금 수시를 다 쓴다라고 해서 수시에 다 붙을 수 있다는 확률도 사실은 적고요. 만약에 다 떨어졌을 때 정시에 쓸 수 있는 대학은 적기 때문에 만약에 재수를 생각을 한다면 지금이야 물론 재수 생각을 안 하시겠지만 어떤 결과에 대한 내용이 자기가 스스로 이제 대학을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때는 3등급에서 재수를 시작하는 거고요. 5등급에서 재수를 시작하는 거는 실제로 이제 하늘과 땅의 차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물론 수시를 준비하시되 지금 무조건 합격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최악의 상황에 대한 것도 대비하셔야 하기 때문에 정시 성적도 올리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우리 학생 이제 중심을 잘 잡아야 할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이제 학생부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교과 성적 볼게요. 네, 우리 학생의 1, 2학년 평균 내신 등급 살펴보면요. 점수가 좋은 과목대로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과학이 3.13등급, 수학이 3.43등급, 국어가 3.5등급, 영어가 4등급에 평균 3.51등급입니다. 네, 계속해서 학기별 추이도 살펴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의 주요 과목에 대한 성적 추이를 보면요. 국어는 3등급, 4등급, 3등급, 4등급 등락을 했고요. 수학은 2등급, 2등급에 4.5등급에 4등급으로 다시 하락했고요. 영어는 3등급, 4등급, 5등급, 4등급으로 또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평균 3.51등급입니다.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수학과 과학이 우수한데요. 하지만 그렇게 내용적으로는 우수하다고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1학기에 2.61등급 상당히 좋았는데요. 2학기 때 2.79등급으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네. 그다음에 1학기 때 4.43등급으로 확 떨어졌고요. 2학기 때 4등급으로 약간 올랐는데 성적이 지금 대체적으로 점점 내려갑니다. 그리고 편차가 심합니다. 그럴 때는 대학에서 이 우리 학생에 대한 평가를 할 때 학교 생활을 충실히 안 했구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학생부 종합전을 지원하신다면 3학년 1학기 내신에 대해서 지금 물론 중간고사가 지나는 것 같은데 좀 2등급 이내로 받으셔야지 성적 편차에 대한 해명을 좀 조금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종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자율 활동이고요. 구름은 수상 경력,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독서 활동, 비는 진로 활동이 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지금 비교과가 진로 활동의 경우에 그렇게 그닥 높은 평가는 받지 못한 것 같고 이제 자율 활동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제 보통의 평가를 받은 것 같은데요. 좀 더 구체적인 평가를 좀 해주시죠. 네, 제가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학생이 학습급 회장, 그다음에 학생 부회장을 함으로써 학교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활동이 우리 학생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주최하는 과학 활동에 대해서 일관성 있고 뚜렷합니다. 그런데 컴퓨터공학과를 희망하는 학생이 전공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들은 좀 많은데요.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전공에 대한 심화 아니면 그것에 대한 고민이 생활기록부에 적혀져 있지가 않습니다. 좀 부족하죠. 그 다음에 학생이 전공 지식을 나타내는 좀 독서에 관한 얘기도 책의 양만 많을 뿐 있고 심화적 내용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학에 입학해서 전공을 이해하고 학문 연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지적 능력을 보여주려면 적어도 독서 동아리 자율활동에서 좀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뭐 수상 경력 상당히 좋은데 전공 관련 예를 들어서 학교 성실에 대한 표창장 뭐 자기 주도 학습 열심히 했다 또 학급 활동 열심히 했다 이런 거는 좋은데 여기서 내가 수학과학에 대한 경시대회에 대한 상들은 사실은 2건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봉사활동 좀 형식적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독서, 자율, 동아리에 대해서
본인이 좀 생각하는 고민하는 부분을 생활기록부의 3학년 1학기에는 좀 더 기록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까지 살펴봤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우리 학생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네. 희망하는 대학들 중에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대학은 어디가 될까요? 네, 희망하는 대학 중에 가장 중요한 대학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우리 학생이 1지망은 한양대 컴퓨터 소프트웨어학과 학생부 종합이었고요. 2지망은 중앙대 컴퓨터공학부 탐구인재전형이었고요. 3지망은 이화여대 컴퓨터공학부 미래인재였습니다. 제가 추천 순위로 따지면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순위랑 거의 똑같습니다. 1지망은 한양대, 2지망은 중앙대, 3지망은 이화여대로 봤습니다. 예, 한양대를 이제 우선 뽑아주셨는데요. 뭐 한양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한양대 지금 학생부 종합은 교과를 안 보고요, 독서를 안 봅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에 대한 우수성에 대한 것들을 좀 보려면 지금 약점에 대한 것들이 좀 보완이 되기 때문에요. 대신에 이제 약점의 부분을 강점으로 살리려면 지금 다른 중앙대나 아니면 이화여대보다는 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한양대를 추천했습니다. 예. 네. 좀 성적도 안 보고 이제 여러 가지 안 보는 게 있어요. 독서도 안 보고. 근데 네. 우리 학생 그러면 한양대에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지금. 네, 우리 학생의 준비도 화면을 보시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양대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우리 학생의 진단 평가를 보면요. 예, 교과 준비도는 별점 3이고요. 그 다음에 비교과 준비도는 별점 2,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우리 학생이 좀 희망하는 한양대 이 특징과 우리 학생이 얼마나 도전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제 올해의 한양대 입시 전형과 관련해 가지고 좀 조언 좀 해주시죠.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한양대 특징 화면을 보시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집 인원은 39명이고요. 예, 2년간 경쟁률이 사실은 과가 합쳐졌습니다. 올해 컴퓨터 전공은 12.8대 1에서 18.36대 1,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전공은 16.1대에서 21.1입니다. 학생부 종합평가를 보는데 적성하고 인성 잠재력에 대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적성에 대한 건 학업 역량을 봅니다. 우리 학생이 정말 이런 소프트웨어 학과를 가기 위해서 뭘 했는가, 경험을 뭘 했는가에 대한 얘기고요. 네. 그다음에 인성 잠재력에 대한 얘기는 뭐 타인과의 소통 능력, 협력, 공동체 의식, 그러니까 이 우리 학생의 장점이죠. 그다음에 자기주도, 물론 공부에 대한 것도 되겠지만 내가 학급회를 학생회를 어떻게 끌고 가는가에 대한 것도 있을 거고요. 역경에 대한 극복에 대한 것들을 아마 이제 자기소개서에 좀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교과를 안 보는 대신에 사실은 수상 경력을 좀 많이 봅니다. 그래서 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3학년 1학기에 좀 경시대회 좀 많이 나가셔가지고 수상하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독서에 대한 평가 항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세부 능력이나 그 다음에 행동 특성 종합 의견을 좀 자세하게 쓰셔가지고요. 이게 우리 학생의 가장 큰 장점이죠. 그래서 내가 우수하다는 걸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게 다이아몬드 7이라고 한양대에서 미는 학과로 이제 들어가서 수시 정시 합격을 하면은 전원 합격을 합니다. 전년도 내신은 뭐 의미는 없겠지만 어쨌든 합격자 평균이 한 1.5등급 정도 됐는데요. 이게 이제 독서가 이제 제외됐기 때문에 만약에 생활기록을 좀 더 보완하신다면 자율활동이나 아니면 행동 발달 아니면 세부 능력에 좀 활동 중심적인 것들을 좀 써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얘기한 경시대회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워낙 과 자체가 좀 세기 때문에 저는 판단하기 상향으로 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학생 지금 이제 세부 능력 및 뭐 특기사항 이런 쪽은 강점이 있긴 하지만 적성 쪽에는 조금 더 보충을 해야 되는 거죠, 선생님? 네네, 그렇죠.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추천 전형 살펴볼게요. 추천 전형 어디를 과연 짚어주셨을까요? 네, 우리 학생의 추천 전형 화면을 보시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건국대 컴퓨터공학과 KU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모집 인원 10명이고요. 올해 경쟁률은 이제 전형의 통합으로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전형 방법은 학생부 60, 서류평가 40입니다. 서류평가에 대한 얘기는 학업적 역량, 공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지적 호기심, 탐구 능력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전공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 갖고 이해했는가에 대한 얘기고, 뭐 인성이나 발전 가능성 우리 학생의 우수한 장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학생부 60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고민을 하는데요. 아직 건대에서는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1등급에서 5등급의 편차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서류평가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 학생이 좀 준비할 수 있고요. 자기소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학생이 뭐 논술이나 다른 걸 준비하는데 자기소개서 고민을 좀 안 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볼 수 있는 건 학생부와 교사 추천서입니다. 그래서 교사 추천서의 퍼센테이지가 좀 많이, 그러니까
의미가 있냐 없냐는 교사 그 추천서 역량이 있기 때문에 좀 쓰실 때 그 추천인 선생님하고도 좀 많은 상담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 컴퓨터 공학과에 관심이 얼마만큼 있는지에 대한 생활 기록부하고 추천서의 연계성을 좀 확실하게 해서 장점에 대한 것들을 좀 부각해서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활동 중심적인 학생의 생활 내용을 좀 한다라고 하면은 합격 가능성이 좀 높아질 것 같고요. 작년도 교과 전형 비슷한 게 교과 전형이었는데 합격자 내신 평균 등급이 2.1등급입니다. 그래서 도전으로 좀 봤습니다. 네, 건국대를 추천을 해주셨어요. 선생님, 이 외에도 혹시 또 다른 학교도 추천해 주실 만한 데가 있을까요? 네,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적성 전형인 가천대하고요. 우리 학생이 덕성여대 그 과학교실에 대한 프로그램을 많이 참여해서 덕성여대를 한번 추천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가천대 소프트웨어과 적성 우수자 전형입니다. 모집 인원 30명이고요. 학생부 60에 적성 40입니다. 50문항 정도 되는데 국어 20, 수학 20, 영어 10문항으로 60분에 봅니다. 기본 점수 230에 총점 400점으로요. 거의 수능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특별하게 다른 걸 준비하기보다는 기출문제집 정도 풀어보면 되기 때문에 수능 준비해서 또 지금 교육과정에서 한 80% 이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특별하게 공부할 필요 없고요. 그래서 무난히 풀 수 있는, 좀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준비 있고요. 수능 최저 없기 때문에 또 그런 큰 부담은 없습니다. 도전 가능성은 소신으로 봤습니다. 네. 그다음에 덕성여대 컴퓨터학과 덕성인재 전형입니다. 모집 인원 10명이고요. 학생부 40에 서류 60인데요. 서류 평가에 대한 것들은 다른 학교의 종합이랑 비슷하게 전공 적합, 자기주도성, 성실성, 인성, 발전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자기소개서에 대한 정성평가이기 때문에 내가 자기소개서에 아까 성적이 떨어진 약점이라든가 아니면은 독서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하신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수능 최저 없기 때문에 크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고요. 도전 가능성은 소신으로 봤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이제 건국대에 이어서 가천대, 덕성여대까지 추천을 해주셨어요. 어머니? 네네. 네, 저희 이제 상담을 이렇게 추천 전형까지 들어보셨는데요. 네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세요? 아니요, 됐어요. 괜찮을까요? 네네. 네, 선생님 그러면요, 우리 학생 지금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거는 아무래도 정시. 네, 그러니까 정시보다는 수시인데 네. 수시에서의 지금 아까 얘기하는 만약에 본인이 원한다면 한양대는 쓰시는데 네. 아까 얘기하는 적성도 좀 섞어야 될 것 네. 같고요. 지금 이제 논술에 대한 얘기는 안 했는데 논술 준비를 하기에는 사실은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일단은 학종하고 아까 앞에서 얘기한 뭐 종합 전형에서 적성을 좀 섞어서 그러니까 뭐 학종 둘 아니면은 적성 뭐 셋 아니면 학종 셋 아니면 적성 둘 해서 나머지들은 좀 섞어서 해야 네. 조금 더 합격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워낙 우리 학생이 정할 수 있는 대학의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워낙 모의고사가 안 좋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잘 비율을 조정해서 적어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대학을 조금 조정을 네. 해야겠다. 네, 이제 과도 이런- 좀 버리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네. 네. 우리 학생한테 이제 저희가 따로 이메일을 보내드릴게요. 자세한 내용 이메일로 정리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어머니와 우리 학생과 같이 꼼꼼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께서 이제 써주시기를 정말 성실하게 학교 생활 잘하는 학생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자신감 가지고 맘만 먹고 한다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상담을 바탕으로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머니 연락 주셔서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죠.